하인베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차는 독일 9티어 중형 전차 50맘의 9티어 50맘 트리의 9티어인 250을 설명해드릴 겁니다. 간단히 스펙부터 보자면 250 같은 경우에는 내구도가 1700의 중형 전차 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차체 장갑이 152에 측면이 80, 후면 80입니다. 중형 전차 치고는 또 각도 잘 져 있고 또 이게 역티템도 은근히 잘 주면 좋은 전차고요. 장갑량이 차체 장갑은 중형 전차들 중에서는 거의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포탑 장갑을 보시면 정면 185, 측면 80, 후면 80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250M의 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판터2의 공통적인 다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연구 트리를 보시면 이 트리의 판터부터 이 50M까지 정면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거의 수직이나 다름없는 정면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포방해가 있고 그 다음에 맞추기 생각보다 조준하기 힘든 게 있긴 하지만 역시 정면이 거의 수직과 가까운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 장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면이 생각보다 잘 뚫립니다. 물론 이제 포터치 타임 각을 한 요 정도 이렇게 살짝 틀어주면서 탄을 튕겨내고 하실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승용도가 필요한 기수고요. 다음 기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맘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량인데요. 250이 넘어간 순간부터 이제 중량이 굉장하게 많이 오릅니다. 판터2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53톤. 판터2도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250 무려 중량이 62.97톤, 거의 63톤이 나요. 63톤이면 다른 소련의 중전차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중형 전차 치고 63톤이라면 굉장히 무거운 톤이죠. 그리고 엔진 출력이 900. 중량이 무겁지만 엔진 출력이 또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가속도나 최고속력 60, 이제 속도면에서는 기동전을 들어갔을 때는 20 역시 딸리지 않는 편입니다. 회전속도 37에 포탑 회전속도 30. 중형 전차다운 빠른 회전속도고요. 화를 보겠습니다. 이 250 같은 경우에는 주포를 두 개를 쓰는데요. 이 105mm 주포와 이 88mm 백장 주포를 사용합니다. 일단 가장 흔히 많이 쓰는 105mm부터 보겠는데요. 105mm는 중형 전차 치고는 연사력이 좀 떨어지는 주포를 가지고 있지만 한방 데미지가 기본 공격력이 높아요. 320 정도 가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 포탑 공격력이 높은 편이며 관통력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연사력 6.8로 티거2가 쓰는 최종포 105mm 포의 연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형 전차 치고는 연사력이 조금 느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준 시간이 2.1로 굉장히 빠르며 독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한 명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m 분산율이 0.30,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그리고 관측 범위가 260으로 굉장하게 높은 편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기동 사격에서는 분산도가 0.3 이렇게까지 많이 높이진 않아요. 물론 기동 중에 급 정차 사격은 굉장히 뛰어나나 기동 사격은 다른 오스나 소련 중형 전차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주류지만
이제 쓰는 사람들은 쓴다는 88mm 백장 주포를 보겠습니다. 일단 외관 자체 이제 판터의 그 75mm 주포를 보듯이 굉장하게 가늘고 깁니다. 이 주포의 특징이라고 하면 데미지는 220으로 굉장히 낮은 편, 9티어 중형 전차 치고는 낮은 편이지만 관통력이 이 105mm보다 관통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사력이 10, 그러니까 6초대죠. 한 발당 6초대를 자랑하는 고연사 주포입니다. 도그파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주포가 나름 메리트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한 방 한 방 길이 220으로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본 포탑 공격력이 조금 더 높고 연사력이 발당 6초대를 이제 도는 굉장하게 빠른 고연사 주포입니다. 제가 88mm를 굉장히 좋아해서 88mm를 써봤는데요. 근데 250은 확실히 105mm를 끼는 게 낫더라고요. 88mm는 생각보다 그렇게 그게 고연사의 그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다음은 간단한 운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용 같은 경우에는 부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250은 포탑을 측면으로 돌렸을 때 포탑이 이런 방향으로 포탑이 이렇게 옆으로 가 있을 때 측면에서 내려다는 부각이 더 큽니다. 언덕 같은 경우를 끼고 빠른 이제 급 가속을 이용한 올라갔다 급 정차 후 정밀한 조준 사격으로 쏘고 뒤로 빠지는 형식의 교전이 좋고요. 하지만 옆구리나 이제 포탑 정면 이 부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맵의 특징을 보고 이제 교전하는 것이 좋겠고요. 맵에 대한 숙련도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깔려주고 들어가야 되는 전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판의 경사가 굉장히 좋고 장갑도 뛰어난 편입니다. 언덕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이제 250은 굉장하게 빠른 가속력을 낼 수 있는 전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탄이 빠지는 그 순간 올라가서 때리고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서 다시 때리고 내려오고 하는 교전도 좋습니다. 언덕에서 이제 기울인 채로 이제 상판만 내주고 교전하는 그걸 주로 하는 전차가 이 250인데요. 상판이 굉장히 단단하고 하단만 숨기고 포탑만 뻥패를 내놓고 교전을 한다면 250은 굉장하게 강력한 중전차급의 중형전차가 될 수 있는 전차입니다. 그리고 T타임과 역타임, 그러니까 차체 비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전차고요. 8티어 같은 이제 8티어, 9티어에서도 상판을 일반탄으로 뚫기 힘듭니다. 그리고 8티어들은 각을 주면 일반탄으로 상판이며 하단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전차고요. 다음은 아까 말했던 포탑 T타임을 보겠습니다. 정면 장갑이 108mm이지만 역시 수직에 가까운 장갑이기 때문에 정면 포방태 양옆으로 잘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탑 T타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하지만 측면으로 이렇게 많이 돌렸을 때는 역시 측면이 뚫기 때문에 포탑 T타임은 과도하게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탑 T타임으로 도탄을 낸다. 그러니까 탄이 알파각을 많이 만들어서 탄을 낸다는 것보다는 측면 장갑에 이제 측면 장갑이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 측면 장갑을 살짝 돌려서 탄을 비껴 맞는다라는 느낌으로 또 이제 포탑 T타임을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연습을 하면 충분히 좋은 전략이 쓰실 수도 있겠고요. 이치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탑에 잘 뚫리지 않지만 포탑 T타임을 살짝 해주면서 탄을 비껴 맞는 듯한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차고요. 이 독일
이제 프로토타입, 리오파드 프로토타입을 제외한 이제 9티어 전체들은 이제 티타임을 주면서 포탑 티타임을 주면서 판을 비껴 맞는 식의 교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250의 운영 방법과 간단한 스펙, 활용 방법, 약점 이런 걸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250 간단한 설명 마치겠습니다.